어머니, 제발 이번만 도와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 가족 길바닥에 놔앉는다고요. 무릎을 꿇고 손금이 닳도록 싹싹 비는 며느리가 할머니의 치마를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손에는 3,800만 원이 적힌 카드 청구서를 들고 말이죠.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됐어! 이제 넌 끝이야! 내가 이미 너 카드빚 6천만 원을 갚아줬는데 내 칠수는 무시하고 너네 집 친정잔치인 유럽까지 네가 시댁은 수준이 떨어진다고 했지. 너도 너 수준에 딱 맞게 살아라! 며느리는 오열하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싸늘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리 꺼져라! 넌 더 이상 꼴도 보기 싫다! 여러분 믿기시나요? 평생 남의 부탁 한 번 거절 못하던 할머니가 결국 이렇게 며느리를 무릎 꿇게 만들며 차갑게 몰아세우다니요? 왜 이렇게까지 할머니가 단호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시어머니의 칠순 생일은 듣는 신용도 하지 않고 무시하던 며느리가 친정 칠순은 호화스런 유럽 여행, 그리고 카드값을 메꿔달라는데 여러분이라면 이런 며느리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참는다면 댓글에 1번을 적어주시고 못 참는다면 2번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겪은 사연도 가볍게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무료 버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70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김순희 할머니에게는 특별한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칠순 생신이었죠. 할머니의 소원은 그리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밥 한 끼, 그저 그것뿐이었어요. 민수에게 다음 주가 엄마 칠순이라며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미영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요즘 누가 칠순을 그렇게 크게 챙겨요? 시댁은 내세울 것도 별로 없잖아요. 미영은 손톱을 다듬으며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새로 받은 네일아트가 햇빛에 반짝거렸죠. 그냥 조촐하게 집에서 하시면 되잖아요. 굳이 밖에서 할 필요가 있나요?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아들 민수의 침묵이었어요. 민수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 미영이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할머니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 왔는데 고작 칠순 한 번 챙기는 것도 부담스러워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 알겠다.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혼자 소박한 미역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칠순 생일상이라고는 볼 수 없을 만큼 초라한 식탁이었죠.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다른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도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며 혼자 미역국을 떠먹었습니다. 국물이 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눈물이 섞여 있었던 거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 미영이 숨기고 있던 진실은 훨씬 더 충격적이었거든요. 며느리는 시댁을 무시하면서도 사실 시어머니에게 기대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시어머니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금액을 말이죠. 과연 그 진실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할머니는 이 모든 걸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43만 732 모든 일의 시작은 사실 순이 할머니의 칠순보다 훨씬 전부터였습니다. 며느리 미영은 겉으로는 평범한 주부처럼 보였지만 사실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었거든요. 매주 금요일이면 미영은 어김없이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명품관에서만 2시간을 보내며 루이비통 가방을 들어보고 샤넬 향수를 시향하고 명품 스카프를 목에 둘러보는 게 그녀의 일상이었죠. 쇼핑 카트가 텅 비어 있을 리는
없었습니다. 카드를 긁는 순간만큼은 자신이 진짜 부유층이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 영수증을 보면 현실이 덮쳐왔습니다. 카드 청구서가 날아올 때마다 미영의 심장은 쫄깃했습니다. 100만 원에서 시작된 숫자가 200만 원, 300만 원으로 치솟더니 어느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거든요. 미영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이번 달만 넘기면 될 거라고, 다음 달엔 분명 줄일 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백화점 진열장 앞에서 그런 다짐은 언제나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카드 한도가 막히자 미영은 다른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카드를 만들고 또 만들고 어느새 그녀의 지갑은 7장의 신용카드로 빵빵해졌어요. 돌려 맞기를 한 것이죠.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카드 회사에서 독촉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연체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니 이번 주 안에 최소 500만 원은 입금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영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남편 민수에게는 절대 들키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순이었어요. 미영은 조심스럽게 시어머니를 찾아가 친구 사업을 도와주려 한다며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순이는 며느리의 사정을 불쌍히 여겨 평생 모은 적금을 깨서 500만 원을 건넸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꼭 갚을게요. 미영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백화점에서 산 비싼 한복을 할머니께 선물했어요. 어머니, 이거 어머니께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순이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200만 원이 넘는 고급 한복이었거든요. 미영아, 이게 얼마인데? 나는 그냥 평상복만 있으면 되는데. 괜찮아요. 어머니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여유가 생겼어요. 하지만 순이 할머니는 알 수 없었습니다. 미영이 자신에게 빌린 돈으로 이 한복을 샀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미영은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묘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이 정말 효녀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한 달 후 미영은 또다시 시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심각했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민수 오빠한테 절대 들키면 안 되는데. 미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남편 민수는 아내의 쇼핑 중독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만약 알게 되면 이혼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발 어머니만이 저를 구해줄 수 있어요. 이번만 더. 순이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이미 적금을 거의 다 깼거든요. 이제 남은 건 집값의 일부로 모아둔 예금뿐이었습니다. 미영아, 어머니도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단다. 이번엔 정말 어렵구나. 하지만 미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의 치마를 붙잡으며 애원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민수 오빠가 알면 저희 가정이 완전히 박살나요. 순이 할머니는 결국 마음이 약해져 집 대출을 받아서라도 며느리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또 1천만 원을 건넸어요. 그렇게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빌려주는 돈은 점점 늘어났지만 갚아지는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어요. 어느새 순이 할머니가 내어준 돈은 무려 6천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이 거의 바닥난 거였죠. 더 충격적인 건 미영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했던 그녀가 시간이 갈수록 당연하다는 듯이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감사 인사는 사라지고 대신 짜증스러운 표정이 얼굴에 자리 잡았습니다. 순이 할머니가 친구 사업
근황을 물으면 미영은 귀찮다는 듯이 대충 얼버무렸어요. 사실 친구. 사업이라는 건 처음부터 새빨간 거짓말이었거든요. 미영은 그 돈으로 더 비싼 명품을 사고 더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 허세를 부리고 있었으니까요. 순이 할머니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사라진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미영이 전혀 갚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며느리니까 언젠가는 갚겠지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런데 정말 상상도 못할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할머니의 희생을 짓밟으면서까지 자신의 체면을 챙기려 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미영이 언젠가는 돈을 갚을 거라고 믿으며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미영의 생활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매주 백화점을 들락날락했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는 가장 비싼 메뉴를 주문했죠. 마치 자신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 따위는 까맣게 잊은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순이 할머니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다음 달이 저희 아버지 칠순이에요. 미영이 갑자기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며칠 전만 해도 시어머니 칠순에는 관심도 없더니 친정아버지 칠순에는 왜 이렇게 신이 나 보이는 걸까요? 그래, 그럼 조촐하게 해야겠구나. 순이 할머니가 무심코 대답했지만 미영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니에요.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할 거예요. 아버지께서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런 날이라도 특별하게 해드려야죠. 미영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친정 이야기만 나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순이 할머니는 우연히 미영의 전화 통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미영은 친정 언니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언니, 나 이번에 아빠 칠순 맞아서 유럽 패키지 예약했어. 파리, 스위스, 로마 다 도는 거야. 14박 15일 코스로 잡았지. 순이 할머니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유럽 패키지라니 그게 얼마나 비싼 여행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덕분에 카드 한도 늘려서 결제했지. 1인당 800만 원인데 가족 5명이니까 4천만 원 정도 나왔어. 미영의 목소리가 점점 더 자랑스러워졌습니다. 우리 가족은 원래 격이 있잖아. 아빠도 평생 성실하게 사셨고 우리 집안 체면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때 미영의 말투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솔직히 시댁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 시댁은 어떻게 표현하지? 그냥 평범한 서민이고 별로 내세울 게 없잖아요. 친구들한테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순이 할머니는 벽에 기댔습니다. 믿을 수 없는 말들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시어머니 칠순? 솔직히 그런 거 요즘 누가 크게 해요. 그분들 세대는 기대치도 낮으시잖아. 집에서 간단히 하면 오히려 좋아하실 거요. 미영은 마치 당연한 얘기를 하듯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달라요. 친정 친구들도 다 괜찮은 집안이고 서로 어떻게 사는지 다 알거든요. 체면이라는 게 있으니까 대충 할 수는 없죠. 순이 할머니의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돈으로 며느리가 친정 잔치를 벌이는 것도 억울한데 그런 말까지 한다니요. 우리 아빠 정말 좋아하실 거야. 평생 꿈꿔왔던 유럽 여행이거든. 호텔도 다 5성급으로 잡았어. 미영은 계속해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파리에서는 루이비통 본점에서 쇼핑하고 스위스에서는 명품 시계를 볼 거라고 했어요. 로마에서는 가족 전체가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식사할 거라고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아빠 선물로 롤렉스도 하나 사드릴 거야. 8천만 원짜리로 받았어. 그런데 바로 그때 미영의 목소리가 더욱 냉소적으로 변했습니다. 시댁은 뭐 원래 그런 거 안 하는 집안이잖아요. 검소하게 사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던데 그런 분들께는 오히려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순이 할머니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흐느꼈어요. 자신의 칠순에는 돈 없다며 차갑게 외면하더니 친정 아버지에게는 무려 1억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붓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자신이 갚아준 돈으로 말이죠. 더욱 가슴 아픈 건 미영의 말투였습니다. 수준이 떨어진다. 평범한 서민, 내세울 게 없다는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날 밤 순이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며느리를 위해 희생해온 모든 것들이 이런 모욕을 받기 위해서였나 싶어서요. 아들 민수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도 고민했지만 가족이 깨질까봐 차마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이 할머니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한계가 곧 찾아올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순이 할머니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영의 그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 같았어요. 결국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미영이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며 핸드폰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순이 할머니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할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친정 언니와의 전화 통화를 들었다고. 친정 아버지 칠순 여행 이야기를 다 들었다고 말이에요. 미영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태어난 척하며 가족 여행이라고 대충 둘러댔어요. 하지만 순이 할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4천만 원짜리 유럽 여행이 그냥 가족 여행이냐고. 8천만 원짜리 롤렉스까지 사준다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 따졌거든요. 미영은 당황했지만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자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할머니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어요. 그 순간 순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자신이 빌려준 돈이 6천만 원인데 그 돈으로 카드 한도 늘려서 친정 잔치 벌이는 거 아니냐고 소리쳤어요. 미영은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곧 반박했습니다. 빌린 돈과 이번 일은 다른 얘기라며 언젠가 갚을 거라고 둘러댔죠. 순이 할머니는 더욱 격해졌습니다. 언제 갚을 거냐며. 벌써 몇 달째인데 지금까지 갚은 돈이 얼마나 되냐고 따져 물었어요. 미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갚은 돈은 단 한 푼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할머니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시댁은 수준이 너무 떨어지고 평범한 서민이고 내세울 게 없다고 했던 그 말들을 그대로 되풀이한 거예요. 미영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고 변명했지만 할머니는 그럼 무슨 뜻이냐고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미영이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자신의 비밀 통화를 엿들었다는 사실도 기분 나빴고 할머니가 이렇게 따지고 드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미영은 솔직히 말하면 맞는 말이라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칠순에 뭘 할 게 있냐며. 그냥 집에서 미역국 끓여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요즘 시대에 누가 그런 거 크게 하냐는 말까지 덧붙였죠. 순이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미영은 계속해서 자신의 친정 아버지는 다르다고 강변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셨으니 이제라도 좋은 것 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상황이 다르다고 우겼죠. 그러면서 미영의 말투는 점점 더 건방져졌습니다. 할머니는 원래 검소하게 사시는 분이라며 기대치도 그렇게 높지 않다고 했어요. 자신의 친정은 다르다면서 친정 친구들도 다 괜찮은 집안이고 체면이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타를 날렸어요. 할머니 앞에서 죄송한 말이지만 진짜 급이 다른 거라고 대놓고 말한 거예요. 순이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급이 다르다면서 자신의 돈으로 체면을 차리겠다는 거냐고 소리쳤어요. 미영은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너무 화내지 말라며 언젠가 다 갚을 거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언젠가가 언제냐고 다그치자 미영은 더욱 짜증스러워했습니다. 그렇게 따질 거면 처음부터 빌려주지 말았어야 한다며 이미 빌려줬으면 좀 기다려주는 게 맞지 않냐고 되레 할머니를 나무랐어요. 순이 할머니는 미영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도와준 돈으로 시댁을 무시하면서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며느리를 보니 허탈하기까지 했거든요. 할머니는 깊은 실망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영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이제 정말 알겠다고 미영이 어떤 사람인지 말이라고 했어요. 그날 이후 순이 할머니는 무언가 단단히 결심한 듯 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결심을 말이에요. 미영과의 대결 이후 순이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참고 당하기만 하는 혹으로 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할머니는 며칠 동안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미영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줄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순이 할머니는 평소와 다르게 정장을 차려입고 외출했습니다. 미영은 할머니가 어디 가는지 궁금해했지만 할머니는 그냥 볼 일이 있다고만 했어요. 할머니가 향한 곳은 시내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미리 알아본 곳이었죠. 상속 전문으로 유명한 법무사였어요. 법무사 사무실에 도착한 순이 할머니는 접수 직원에게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다행히 당일 상담이 가능했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중년의 법무사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차근차근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에게 거액을 빌려줬는데 갚을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며느리가 상속받는 것을 막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했어요. 할머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언공증을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생전에 미리 증여하시는 겁니다. 법무사는 각각의 장단점을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유언공증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생전 증여는 지금 당장 소유권을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순이 할머니는 생전 증여 쪽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영이 자신의 집을 기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증여하실 건가요? 법무사가 물었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손녀 은지에게 증여하겠다고 말이에요. 은지는 할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유일한 가족이었거든요. 손녀분이 동의하시나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이해해 줄 거예요. 순이 할머니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무사는 필요한 서류들을 설명해 줬습니다. 등기부등본,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손녀분도 함께 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언제쯤 진행하고 싶으세요? 가능한 한 빨리요. 이번 주 안에 할 수 있을까요? 순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법무사는 서류만 준비되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언을 해줬어요. 할머님, 혹시 며느리분께 빌려주신 돈에 대한 증빙 자료가 있으신가요? 차용증이나 통장 내역 같은 건 말입니다. 순이. 할머니는 차용증은 없지만 통장 내역은 있다고 했습니다. 매번 은행에서 직접 출금해서 현금으로 줬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법무사의 말에 순이 할머니는 안도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온 순이 할머니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속이 시원한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미영에게 제대로 된 반격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는 손녀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지는 대학원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고 있었어요. 은지야, 할머니야 시간 있을 때 한번 만날 수 있을까?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요. 은지는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뭔가를 감지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그래. 이번 주말에 시간 되니? 네, 물론이죠. 토요일에 뵐까요? 순이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미영은 할머니가 어디 다녀왔는지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할머니가 평소와 다르게 정장을 입고 나갔다 온 게 신경 쓰였거든요. 하지만 순이 할머니는 그냥 병원에 다녀왔다고 대답했습니다. 미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미영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기대하고 있던 시어머니의 재산이 곧 완전히 사라질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계산이 완전히 틀어질 거라는 것도 말이죠. 순이 할머니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복수의 단맛을 미리 맛보고 있었거든요. 순이 할머니가 복수를 준비하는 동안 미영은 친정 아버지의 칠순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유럽 출발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미영은 매일같이 백화점과 여행사를 들락날락했습니다. 가족들이 입을 옷부터 시작해서 여행용 가방, 선물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했어요. 이번 여행은 정말 완벽해야 해. 미영은 혼자 중얼거리며 쇼핑 목록을 점검했습니다. 아버지 선물로 준비한 8천만 원짜리 롤렉스도 이미 구입해놨어요. 드디어 출발 당일이 왔습니다. 공항에서 미영 가족은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했어요. 모두가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죠. 미영은 출발 전부터 SNS에 인증샷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 칠순 기념 유럽 여행 출발. 평생의 꿈이었던 파리, 스위스, 로마 투어입니다. 사진에는 비즈니스석 탑승권과 함께 가족들의 환한 웃음이 담겨 있었어요. 첫 번째 도착지는 파리였습니다. 5성급 호텔에 체크인한 미영은 또다시 인증샷을 올렸어요. 파리 조지 5세 호텔 에펠탑이 보이는 스위트룸이에요.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세요. 호텔 로비에 화려한 샹들리에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이튿날 미영은 루이비통 본점을 방문했습니다. 그녀의 오랜 꿈이었던 곳이었어요. 드디어 루이비통 본점에서 쇼핑. 아버지께 지갑도 하나 사드렸어요. 한정판이라고 하네요. 미영의 SNS는 명품 쇼핑백들로 가득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가방 2개를 샀더라고요. 파리에서의 마지막 날 미영 가족은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식사했습니다. 아버지 첫 미슐랭 레스토랑 경험.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런 순간을 위해 사는 거죠. 사진 속 아버지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딸이 이렇게까지 해주니 감격스러워 하셨어요. 다음 목적지는 스위스였습니다. 알프스 산맥이 보이는 리조트에서 미영은 또다시 인증샷을 남겼어요. 스위스 알프스의 절경. 아버지께서 이런 풍경은 처음 보신다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효도 제대로 하는 기분. 스위스에서 미영은 명품 시계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아버지께 드릴 롤렉스를 직접 차워드리는 모습도 SNS에 올렸어요. 아버지의 첫 롤렉스. 8천만 원이지만 아버지의 평생 꿈이었거든요.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마지막 여행지는 로마였습니다. 콜로세움과 바티칸을 관광하며 미영의 인증샷은 계속 이어졌어요. 로마에서의 마지막 밤. 아버지께서 정말 행복해하세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미영의 SNS를 보는 사람들은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와, 정말 효녀네요. 부럽습니다. 이런 여행 한번 가보고 싶어요. 비용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 아버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게 보여요. 감동적이에요. 미영은 이런 댓글들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훌륭한 딸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여행 마지막 날 미영은 종합 후기를 올렸습니다. 14박 15일 유럽 여행 완주. 아버지께서 평생 꿈꿔왔던 여행을 드디어 선물해 드렸어요. 비용은 좀 들었지만 가족의 행복이 최우선이죠. 사진에는 로마 공항에서 찍은 가족 사진과 함께 쇼핑백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원래 이런 여행을 자주 다녀요. 품격 있는 여행, 품격 있는 삶이 중요하거든요. 미영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순이 할머니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손녀 은지와 만나 집 증여 계약을 완료했고 모든 법적 절차도 끝낸 상태였어요. 이제 미영이 기대하고 있던 재산은 단 한 푼도 남지 않았죠. 유럽에서 화려하게 돈을 쓰며 자랑하던 미영에게는 곧 현실의 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귀국길 비행기 안에서도 미영은 행복에 겨워 있었어요. 아직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른 채 말이에요. 이제 집에 가면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실까? 미영은 혼자 피식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의 이번 여행을 부러워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 부러움이 아니라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유럽에서 돌아온 미영은 여전히 여행의 여운에 빠져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자랑할 사진도 많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시던 모습도 생생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곧 찾아왔습니다. 귀국 사흘째 되는 날 미영의 휴대폰에 카드 회사에서 문자가 왔어요. 이번 달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영은 대수롭지 않게 카드 앱을 켰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나타난 숫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3,800만 원. 미영은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그대로였어요. 14박 15일 유럽 여행과 롤렉스 쇼핑비까지 합쳐서 3,800만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 나온 거였죠. 미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환율 계산도 잘못했고 카드 수수료도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더 큰 문제는 이 돈을 갚을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였습니다. 이미 할머니에게 6천만 원을 빌린 상태에서 추가로 3,800만 원까지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빚이 된 거예요. 미영은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남편 민수에게는 절대 들킬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고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릴 수도 없었어요. 이미
신용도가 바닥이었으니까요. 결국 미영은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할머니가 도와주실 거라고 막연히 기대했어요. 그날 저녁 미영은 조심스럽게 순이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요. 하지만 순이 할머니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차갑고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무슨 일인데? 그게 여행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요.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미영은 구체적인 금액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3,8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너무 컸거든요. 순이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얼마나? 그게 3,800만 원 정도요. 미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 6천만 원을 빌려준 상태에서 또 3,800만 원이라니요. 미영아,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니? 할머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이미 내가 내한테 빌려준 돈이 6천만 원이야. 거기다 또 3,800만 원? 거의 1억 원 가까운 돈을 어떻게 갚으려고? 미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실제로 갚을 계획 같은 건 없었거든요. 어머니, 이번만 정말 마지막이에요. 제발 도와주세요. 미영은 급기야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순이 할머니는 더 이상 예전의 그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만해. 이제 끝이야.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미 내 카드빚 6천만 원을 갚아줬는데 내 칠수는 무시하고 내 친정 잔치엔 유럽까지 갔잖아. 내가 시댁은 급이 낮다고 했지. 순이 할머니는 그동안 쌓였던 분노를 모두 쏟아냈습니다. 이제 정말로 내 급에 맞게 살아라. 더 이상 내가 도와줄 일은 없다. 미영은 더욱 처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늦었어. 너무 늦었다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줄 게 있어. 순이 할머니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집 이제 내 것도 아니야. 은지한테 다 넘겼거든. 너한테 남겨줄 재산은 단 한 푼도 없어.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기대하고 있던 상속 재산이 모두 사라진 거였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법무사 통해서 정식으로 증여 계약 마쳤어. 이제 이 집 주인은 은지야. 너는 여기서 나가든지 아니면 은지한테 세를 내든지 해. 미영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3,800만 원의 카드빚도 문제인데 상속받을 재산마저 없어진 거였거든요. 어머니, 제발. 이러면 저희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아요. 미영은 할머니의 치마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순이 할머니는 냉정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친정에 가서 도움을 청해봐. 그 순간 아들 민수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거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미영이 무슨 일이에요? 순이 할머니는 아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미영이 6천만 원을 빌려간 것, 유럽 여행을 다녀온 것, 그리고 또 3,800만 원의 빚을 만든 것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민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미영아, 이게 정말이야? 미영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드러난 거였으니까요. 그날 밤은 미영에게 인생 최악의 밤이 되었습니다.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빚과 사라진 상속 재산, 그리고 무너진 가족 관계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날 이후 미영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남편 민수는 아내의 배신에 충격을 받아 며칠 동안 말도 하지 않았어요.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빚을 혼자 만들어 놓고도 숨겼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미영은 절망적인 마음으로 여러 은행을 찾아다녔지만 결과는 뻔했습니다. 이미 신용불량자 상태였던 미영에게 추가 대출을 해주는 곳은 없었어요. 결국 미영은 마지막 희망이었던 친정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친정 아버지에게 사정을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친정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미영아, 우리도 내 여행비 대느라 여력이 없다. 그리고 그런 큰 돈을 어떻게 구해줘? 친정 어머니는 딸을 도와주고 싶어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유럽 여행만 해도 가족 전체 저축을 거의 다 썼거든요. 더군다나 시댁에서 이미 그렇게 많이 도와줬으면 충분하지 않니? 우리한테까지 손 벌리는 건 좀. 친정 아버지의 말에 미영은 절망했습니다. 그토록 체면을 챙겨드렸던 친정마저 등을 돌린 거였어요. 친정 식구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돈으로 자신들 잔치를 벌여준 건데 이제 와서 또 도움을 달라고 하니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미영의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SNS에서 그렇게 자랑하던 친구들이 미영의 진짜 상황을 알게 되면서 멀어진 거예요. 미영이 그 여행비 다 빚으로 한 거래. 무서워서. 어떻게 어울려? 시어머니 돈으로. 그렇게 자랑질했다니 정말 뻔뻔하네. 미영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체면과 인맥이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카드 회사에서는 연일 독촉 전화가 걸려왔어요. 연체료까지 포함하면 빚은 더욱 불어났습니다. 결국 미영은 남편과 별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수도 더 이상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미영아, 우리 잠시 떨어져 있자. 내가 정리할 것들을 정리하고 나서 다시 얘기하자. 민수의 말은 사실상 이혼 통보나 다름없었어요. 미영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어요. 명품 가방들도 모두 중고품으로 팔았지만 빚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취업을 하려고 해도 나이도 많고 경력도 없어서 쉽지 않았어요. 결국 편의점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한편 순이 할머니는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손녀 은지가 자주 찾아와서 할머니와 시간을 보냈어요. 은지는 할머니의 결정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 사람한테 계속 당하실 필요 없어요. 은지는 할머니를 진심으로 걱정했고 앞으로 더 자주 찾아뵙겠다고 약속했어요. 어느 가을날 순이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단풍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미영이 없는 집은 조용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며 살 필요도 없고 무시당할 일도 없었거든요. 할머니는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착하게만 살려고 했던 게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고 희생했지만 결국 그것이 상대방을 더욱 버릇없게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돈이 아니라 존중이구나.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아들 민수가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깊이 사과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영이를 제대로 못 봤습니다. 민수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돈을 희생하면서도 가족을 위해 참아왔다는 걸 이제야 알았거든요. 이제 됐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순이 할머니는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아들도 피해자였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어머니를 더 잘 모시겠습니다. 민수의 약속에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미영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전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빚은 조금씩 갚고 있지만 완전히 정리되려면 10년은 더 걸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친정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유럽 여행에 진실이 알려지면서 친정 식구들도 미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거든요. 순이 할머니는 미영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게 정리된 일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또 다른 계절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평온한 일상에 감사했어요. 남을 무시하고 체면만 좋치면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번 일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순이 할머니의 작은 복수는 단순한 보복이 아니었어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미영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깊은 생각거리를 남겨주었습니다.